3부에서는 앞으로 살아남을 직업과 새로 생길 직업이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합니다. 그런데 혹시 1부와 2부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순서대로 보시길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는 컴퓨팅 사고력입니다. 2019년 작년 기사인데요. 은행은 전 업권을 통틀어 변화가 늦다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보수적이었습니다. 기본 영업 기반이 탄탄하기 때문에 큰 변화를 주지 않아도 먹고 살만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은행조차도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에서는 창의 융합형 인재를 뽑는다고 하네요. 다양한 전공과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인재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창의력, 사실 좀 식상하죠? 이 기사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일반 행원 채용 시에도 디지털 역량 평가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컴퓨팅 사고력을 가진 인재를 뽑겠다고 합니다. 두 번째 기사는 삼성전자에서 대졸 공채 뽑을 때 파이썬을 도입했다는 기사인데요. 이 기사에서 중요하게 볼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비개발 직군에도 파이썬 가능 여부 질문. 즉, 개발자를 뽑을 때 파이썬 가능 여부를 물어보는 건 어쩌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비개발 직군, 예를 들어 마케팅이나 경영 쪽 직군을 뽑는데 파이썬 가능 여부를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삼성전자에 개발자가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그러면 처음부터 개발자를 뽑는 게 낫지 않을까요? 직장 생활을 해보면 수많은 반복 업무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런 일은 대부분 창의성보다는 원칙대로, 매뉴얼대로 하면 되는데요. 문제는 반복 업무가 상당히 많아서 이런 일에 발목 잡히면 정작 중요한 생산적이고 창의성을 요구하는 업무는 소홀하게 된다는 거죠. 이때 컴퓨팅 사고력을 가진 인재는 반복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생산적인 업무에 몰두해서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됩니다. 펭수를 통해 예를 들어 볼게요. 우연히 요새 핫 이슈인 펭수의 유튜브 영상을 접하게 됐습니다. 파자마 어워드 베스트 커플상을 댓글을 통해 선정하는 거였는데 댓글의 수가 무려 4,000개였습니다. 문과 출신의 컴퓨팅 사고력이 없는 제작진은 댓글을 하나하나 셌죠. 몇 날 며칠을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서 세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문제를 아주 쉽게 컴퓨터를 이용해서 해결해낼 수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은 다른 말로 컴퓨팅 사고력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컴퓨팅 사고력은 반복 업무에 쏟는 불필요한 에너지를 줄여줍니다. 두 번째 예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안동지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던 반병현 씨의 일화입니다. 이분은 워낙 유명해서 신문기사로 소개됐는데요. 한 번은 반병현 씨에게 이런 업무가 주어졌다고 합니다. 같은 양식의 다른 부서 엑셀 파일을 하나로 합치라는 거였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두 파일을 열어놓고 컨트롤 C, 컨트롤 V로 단순 반복 작업을 성실하게 했을 텐데요. 이분은 자동으로 두 엑셀 파일을 하나로 합쳐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금방 끝내버렸어요. 또 한 번은 안동지청에서 최근 1년간 보낸 등기 우편의 명세를 모두 찾아 인쇄하라는 업무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무려 그 수가 4,000개에 달했는데요. 등기 우편 13자리 번호를 우체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일일이 입력한 후 인쇄까지 해야 하는 아주 단순 반복 업무였는데 보통 사람이라면 6개월 정도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업무도 자동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단 하루 만에 모든 일을 끝내버렸어요. 이렇게 컴퓨팅 사고력이 뛰어난 사람은 단순 반복 업무에 들어가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생산적인 업무에 몰두할 수 있기에 앞으로도 많은 기업에서 컴퓨팅 사고력을 가진 인재를 원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물론 내가 직접 코딩을 하지 않더라도 컴퓨팅 사고력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 다가온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 혹은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내가 직접 코딩을 하지는 않지만 개발자와 협업할 기회가 많을 겁니다. 과거의 자동차는 기계에 가까웠다면 앞으로 자율주행 자동차에 가까울수록 자동차는 단순 기계가 아닌 소프트웨어로 움직이게 되고 TV나 냉장고도 과거에는 단순 가전이었다면 요새는 앞에 스마트가 붙으면서 소프트웨어가 차지하는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면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기사에서 읽은 얘긴데요. 기사의 주인공은 게임 디자이너였어요. 게임 디자이너였기 때문에 그분이 직접 코딩을 하진 않았지만 이 기사의 주인공은 컴퓨터 공학 출신이어서 게임의 소스 코드를 읽으며 아이템이 어떻게 드롭되고 몬스터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코드를 바탕으로 이해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협업하는 프로그래머 동료들과 쉽게 소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는 앞으로 더욱 많아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두 번째 능력은 공감 능력입니다. 코딩 교육과 공감 능력이 무슨 상관이야 하실 분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교육부에서 내려온 소프트웨어 교육 운영 지침을 살펴보면 일상생활의 문제를 컴퓨팅 사고로 해결하는 것이 소프트웨어 교육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럼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제를 발견해야겠죠? 그리고 문제를 발견하려면 공감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제가 만든 화재 예방 선풍기는 여름철 밤새 선풍기를 틀어놓고 자다가 화재로 귀한 생명을 잃는 많은 사람을 안타까워하며 생각한 아이디어인데요. 이것도 별거 아니지만 공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공감 능력은 무엇을 통해 키울 수 있을까요? 바로 인문학과 철학입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대학을 중퇴하고 캘리그라피 교양 수업을 청강했는데 이를 통해 훗날 아름다운 서체를 가진 최초의 컴퓨터를 만들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비슷한 관점에서 여현덕 조지 메이슨대 교수님도 인문학의 중요성을 강조했고요. 반면 우리나라의 코딩 교육은 코딩 스킬을 키우는 데 몰두하고 있는데 유아나 초등생일수록 기술 자체를 가르치는 데 몰두하기보다는 다양한 분야의 독서,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여러 문화를 이해하고 봉사활동 등의 경험을 쌓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능력은 창조적 상상력입니다. 저는 한때 이런 상상을 했던 적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기능과 메뉴와 데이터와 레이아웃 등을 상세하게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코딩이 돼서 내가 원하는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진다면 얼마나 편리할까. 그런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2017년 사이언스 타임즈에 실린 기사인데요.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을 만드는 시대입니다. 이지성 작가의 주장처럼 사실 코딩은 인간보다 인공지능이 더 잘할 수 있는 분야예요. 결국 인간이 인공지능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건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세상을 바꾸지? 이런 게 있으면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을 텐데. 와 같은 창조적 상상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이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제대로 된 코딩 교육은 컴퓨팅 사고력과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을 키워줍니다. 또한 코딩 교육을 통해 학생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고 성취해본 경험을 통해 얻어진 자신감과 성취감은 그 학생이 커서 무엇을 하든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